안녕하세요, 남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히 수능 수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요 점수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고 나서 수능 만점 표준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47, 145, 148점 정도 받다가요, 이번 2호 수능 치러졌죠? 그래서 치러진 거는 140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건가요? 쉬웠다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거죠. 만점자 몇 점이 내려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만점자 수는 2,700명이었다가 900명이었다 600명으로 줄어가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1,500명으로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험이 쉬워지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막 되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2,700명으로 시작한 적도 있었으니까 뭐 1,500명이 진짜 적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등급 컷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국민 표준 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점짜리 3개 틀리면 1등급이고요. 4점짜리 3개 더 틀리면 2등급입니다. 4점짜리 3개 더 틀리면 3등급이죠. 이게 원래 표준 등급 컷인데 이번에 2, 5학년도 수능 등급 컷이 나온 걸 보면 똑같죠? 88입니다. 77하고 76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77점 받는 친구는 없어요. 7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9라는 거는 여기서 4점짜리가 하나 올라가서 68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333이 맞는데 뭐라고요? 킬러가 3개였고 준킬러가 3개였고 그리고 4점짜리가 3개가 아니고 2개다. 이 정도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점짜리가 2개라는 게 아니고요. 수능 일반적인 4점짜리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통 3개는 출제가 됐었는데 2개밖에 출제가 안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건 맞죠. 그래서 이 정도가 2호 수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기에 그러므로 공부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으세요? 요거 하나 줄었으니까 공부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될까요?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만점자 수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사실 막 되게 많이 확 10,000명씩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아니고 뭐 100명대, 200명대가 줄었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난이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표준적으로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별로는 이미 겨울방학이 끝났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학생들하고 뭘 했냐면 개념 완성 파트를 대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요거를 완수하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몇 등급까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1등급 컷, 여기가 2등급 컷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넘나드는 친구들까지 만드는 것이 겨울방학의 목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3 학생들은 자기가 좀 잘해도요, 어제도 시험 쳐보니까 알지만 시험 쳐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킬러 3개는 아직 못 푸는 경우들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준킬러 3개까지도 어느 정도 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준킬러가 아직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점짜리 2개 정도는 안 틀리는 게 제일 좋은데 틀릴 수도 있고 뭐 안 틀릴 수도 있고 이 정도 라인까지를 만든 게 겨울방학의 목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4점짜리 원래 예년 기준은 9개겠죠.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8개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8개 정도를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뭐가 나온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요즘 수능 공부는 딱 하나 이걸로 끝나죠. 전부 다 엔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제. 자, 이걸 잘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요즘 수능의 메타는 무조건 다 엔제로 바뀌었는데 이 엔제가 뭘 말하는 거죠? 문제가 n개 있다고 엔제인가요? 그게 아니고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었었다라는 수업의 내용이 기억이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답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답 17이었는데 내가 이거 15로 써서 틀렸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좀 풀면서 수능의 적응 능력을 기른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엔제 중에서도 양질의 좋은 양의,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좋은 질의 문제를 갖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 학생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바로 1학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은 킬러보다 조금 쉬운 정도로 준킬러 수준에서 와장창창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실전 모의를 치게 되겠죠. 이 실전 모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수능보다 더 수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능보다 수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머니들 좀 오해하시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수능보다 수능적이라는 게 뭔지. 그 프린트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해설 노트라고 제일 중요한 프린트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제가 칼라로 딱 찍어놨는데 칼라로 했을 때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써있는 게 있고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그쵸? 파란색은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으로 생각하는 풀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풀이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3월 학력평가 학생들이 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저도 3월 학력평가 해설 노트도 학생들한테 줄 텐데, 그때는 대부분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파란색밖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런 개념을 써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 파란색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월 학평은 교육청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색밖에 없는데요.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나 수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것들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문제 풀 때는 풀이 과정에는 써있지 않지만 요걸 읽었을 때 네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로 주는 겁니다. 흑백으로 주면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하는 거고 뭐가 계산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내 생각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실제로 평가 문제에서는 반은 파란색 정도, 반은 연두색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산도 어느 정도 물어봐야 되지만 사고력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 N제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N제는 파란색이 많은 문제가 필요할까요? 초록색이 많은 문제가 필요할까요? 초록색이 많은 문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파란색 문제는 아무 문제집이나 사도 다 파란색입니다. 센 수학을 하면 몇천 개 문제가 싹 다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챗GPT 요즘 AI 쓰면요, 양산도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바꾸고 식 바꾸고 표현 바꿔서 양산도 가능한데, 이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사고력을 생각하는 문제가 만들기가 어렵고 양질의 문제가 확보가 안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반 정도 초록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초록색의 비율이 서바이벌로 가면 더 높아집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 초록색이거든요. 파란색의 기본기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겨울방학에 기본 개념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충분히 훈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것도 병행을 해야겠지만 수업의 초점은 뭐로 넘어가냐면 이제 초록색 수능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문제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서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N제다 그리고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진행되는 건 첫 번째로 브릿지라는 다점 10제 미니 모의사를 칩니다. 다점은 총 몇 문제 혹시 출제되는지 아세요? 다점짜리가 수능에서 몇 문제 출제되나요? 수능 딱 치면요. 13개가 출제가 됩니다. 13개가 되고, 브릿지란 미니 모의사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 무조건 풀고 시작하는데, 그때는 13개가 아니고 3개 빼고 10개만 칩니다. 그 3개는 제일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중간 거 3개 빼고요. 제일 어려운 거 킬러 3개 빼고 나머지 10개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1등급이 아직 1등급이 목표인 친구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뭐라고요? 1등급만 목표라고요. 그러면 3개 틀려도 됩니다. 사실 막말로 말해서 3개 틀리고 나머지 27문제 다 맞아도 1등급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개를 빼고 다 맞추자를 얘기하는 건데, 요 10개 말고 나머지 17개는 2점짜리, 3점짜리니까 그냥 정말 리얼 계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푸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귀한 수업 시간이니까 10개만 풀자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이것만 풀어도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 자체를 안 찍힙니다. 어머니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고2 성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 1등급인데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3월에 1등급을 찍어도 6모인 1등급을 못 찍습니다. 무조건 그때부터 재교생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98%, 99%, 98%도 간당간당하고요. 99%, 100%가 뜨지 않으면 6모인 1등급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한테는 요 10개를 먼저 푸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 10개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거꾸로 1등급의 목표가 아니라 100점의 목표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미 킬러까지 도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닌 게요.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킬러를 공부해야 킬러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27문제를 빨리 풀어야 나머지 3문제를 풀 시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27 더하기 3에서 27이 쉽고요. 3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7을 금방 풀고 그 3문제를 연락에 풀어가지고 한참 고민해서 풀어내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30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3문제가 유독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머지 3문제, 27문제랑 크게 구분되지 않게 약간 더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킬러라는 이름이 되게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이 킬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뒤에 3문제를 맞추려면 앞에 27문제가 빨리 맞춰져서 뒤에 3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생기기만 하면 뒤에 3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점이 목표인 친구들도 이 10개의 모의고사를 매번 안정적으로 10개씩 다 맞춘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게 간접적으로 만점 문제인데 오히려 더 빠른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매번 시험을 치게 되고요. 어머니들은 전부 다 결과를 통보받게 되시겠죠. 아이가 만약에 10개 맞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당장 시험 쳐도 1등급은 보장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개 맞았다고 연락 오면 무슨 뜻일까요? 3개 더 틀렸으니까 지금 당장 수능 쳐도 2등급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개부터는 3등급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망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4점 10개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요. 알겠죠? 준킬러만 있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매번 다 맞아버리면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알겠죠?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10개 다 못 맞는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3학년 초반에는 원래 실력이 좀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걸 이제 매주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시험 치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시대인재 컨텐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가 갖고 있는 4점짜리 실제 모의고사를 또 줍니다. 비슷한 동형 모의고사를 주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이제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복습용 컨텐츠를 주고요. 기본적으로 4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4점 분석도 하고 이 엔제는 제가 만든 엔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 요걸로도 부족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가 더 추가로 진행이 되냐면 엑셀러레이터 얘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엔제 문제가 제공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머니들이 보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풀어봐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하나 좀 풀어보라고만 한번 시켜보면 압니다. 자기가 이거 뭔가 자기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 급이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좀 받게 될 테니까 그걸 좀 풀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무료 그 모의고사를 쳤던 거고요. 3월 3일 날 대체 휴일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도 12시 반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 학생들이 좀 느껴봐야 이게 수능 진짜 공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왜 같이 이제 공용적인 시대인재 컨텐츠를 쓰게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만들면 제 색깔이 많이 묻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가끔 이럴 때 깜짝 놀라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형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정답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냐. 근데 못 풀게 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말이 쌤은 보통 되게 답을 기니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찍는 5번 이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만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남편은 좀 저런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하고요. 또 제가 또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EBS는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남이 종이라면 대충 한 30 정도 나오게 딱 떨어지게 만들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한계를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수업할 때 숙제용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은 차용해서 1학기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모의고사 치고요. 또 복습 모의고사 치고요. 제가 요 엔제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준킬러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킬러 수준이라서 이거를 1학기까지 꾸준히 하면 6모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모에 1등급이 나오면 어머니들 아무래도 일단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아시죠? 6모에 1등급만 나오고 나면 그러면 아직 만점까지는 좀 길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1등급이 되니까 수시의 길은 하나 열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사실 6모 성적보다도 9모 성적은 또 보통 또 내려가거든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점점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6모 대비 9모는 누가 또 들어오죠?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 사실 리얼 제일 잘하는 애들은 반수생이죠. 재수생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못하니까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이미 뭐 서울대를 다니고 있거나 뭐 연고대를 다니고 있거나 그런데 의대 한번 더 쳐보겠다라고 치는 친구들은 굳이 자기가 1년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수종합반의 반수반이 오히려 사실 시평균 실력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6모 때까지만 해도 6월 초니까 그 친구들이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시험을 안 치다가요. 이제 9모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내려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때는 또 내려가죠. 왜요? 자, 6모랑 9모 때는 그래도 모의고사를 칩니다.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니까요. 근데 수능 때는 수능 안 쳐도 되는 애들이 많아요.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수능 안 치는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분모에서 빠집니다. 그럼 1등급 비율이 더 줄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육모 1등급 성적표를 받고 나면 아무래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 킬러까지를 최우선 가지로 한 거고 저도 학생들의 목표는 킬러를 맞추는 데까지 있지만 준 킬러가 안정적으로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킬러 문제 푸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데 준 킬러가 빵꾸 난 채로 제가 킬러 문제를 자꾸 덤비잖아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실력에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돼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점수가 들쑥날쑥한 친구가 돼버립니다. 제가 2학기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쭉 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치면 18회를 딱 치고 시험장에 보내야 되는데 제일 최악인 친구가 뭐겠어요? 기분 좋은 날은 100도 받았다가 기분 안 좋은 날은 78도 받았다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딱 특징이 뭐냐면 잘하니까 킬러 좋아서 풀긴 푸는데 가끔 어느 날 킬러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딴 거 넘어가고 딴 거부터 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킬러 막힌 게 너무 분한 거죠. 자기는 전번 시험 100점인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또 자기 딴에는 풀다 보니까 준 킬러도 말리고 저건 틀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학생이 점수대가 18회 모의사를 치면 88이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칸 올라가서 92였다가 또 그냥 어느 날 올라가서 96이었다. 이렇게 올라가야 제가 학생을 길러내는 그런 맛이 생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무조건 준 킬러를 안정적으로 맞춰서 일단 1등급 확보하고 그 다음에 킬러를 생각하자라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가 공부가 제일 재밌죠. 아시겠죠? 제일 재밌습니다. 보통 3등급부터 1등급까지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거든요. 무조건 이 엔젤을 누가 더 많이 제대로 푸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기가 되는 거죠. 여름방학 이후입니다. 7월부터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뭘 친다고요? 네, 서바이벌 모의사를 칩니다. 전국 애들이 다 같이 치고 있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치고 가장 좋은 시험입니다. 확실히 수능보다 더 수능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두색 포인트의 비율이 수능보다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풀다 보면 이제 킬러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킬러에 대한 분석서가 똑같이 나가게 되고요. 이걸로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30세 모의고사도 똑같이 추가 과제로 나가게 되고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자료가 제공이 되게 되고 브릿지는 계속 제공이 됩니다. 4점짜리 10제 모의고사는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한 문제 한 해 풀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한 45분 걸리고요. 나중에 35분 정도면 문제를 충분히 풀기 때문에 1일 1 브릿지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1일 1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브릿지는 계속 진도가 나가게 되고 브릿지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만든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페이스탑을 주어서 학생들이 충분히 4점짜리 10제 미니 모의사는 거의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풀게끔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개를 다 맞고 시작하는 친구는 뭐라고요? 1등급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기분 좋을 때 10개, 기분 나쁠 때 7개 이런 친구는 1, 2, 1, 2 하게 되다 보니 그럼 수능 전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 10개인 날이 되기를 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시험을 치면서 자기의 실력의 안정성까지 평가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컨텐츠를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컨텐츠가 필요한 거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텔레그램 같은 데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요. 아시겠죠?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고 중고장터 같은 데 가면 싸게 내놓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보통 뭐냐면 이제 그분의 그 학생의 부모님께서 비싼 돈을 주고 혹은 재종반에 보내서 왕창 컨텐츠를 사준 거죠. 풀어라.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이만큼 자기 독서실에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중고장터에 팔면 돈 100만 원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짝생 입장에서 큰 돈이죠. 그럼 이제 그걸 중고로 파는 망나니 놈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하시면 더 싸게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소주 이걸 만드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필기 컬러 해설 노트예요. 아시겠죠? 이거 언제 온다고요? 컨텐츠가 언제 온다고요? 주말에 수업이거든요. 주말에 수업이면 수요일 날 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받는 거고요. 학생들은 주말에 학원에 진짜 잘하는 이렇게 푸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범에서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을 만큼 자세하게 써 있고요. 솔직히 공부 좀 하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볼 필요 없거든요. 핵심만 읽으면 되잖아요. 핵심만 담겨있는 게 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에는 풀이 과정이 있는 거고 자기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뭐 빨강색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빨강색은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경고입니다. 경고. 너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망했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라노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주 만드는 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교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업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1년이 지나잖아요. 이렇게 3월 달부터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수능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풀게 돼요. 저도 매주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한 말이 생기는 게 나보다도 안 하는 거다. 만약에 이걸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 아시겠죠? 내가 너보다도 잘하는데 그리고 나는 20년째 강의를 했고 원래 서울과학고에 카이스트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나도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하는 게 저의 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도 똑같이 숙제를 해갖고 오겠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거랑 전혀 다른 풀이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수능적이지 않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심히 계산해갖고 꾸역꾸역 풀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긴 문제풀이도 있지만 짧은 문제들은 정말 한두 줄의 계산이 끝나거든요. 다 연두색이고 한두 줄의 계산이 끝납니다. 근데 지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일일이 계산하고 그 모범 회사처럼 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걔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필기노트 참고해서 이렇게 고쳐라. 이런 것들이 청탁이 들어가고 피드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해보면 학생들이 당연히 틀린 게 있으니까요. 오답노트만 모아서 학생들한테 제공되게 되는 이 흰색 세 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선생이든 해야 되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두 개 중에서 특히 3번이 제가 공을 들여서 매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해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문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문제를 씹어 삼키게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씹고 삼키는 과정이 3번 답원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금 현재 정규반이 진행되고 있고 일요일 오후반으로 옮겼습니다. 그 운전고 학생들이 수요일날 어제 했었는데 어제 종강을 하고 운전고 학생들이 평일에 못 나온다 그래서 일요일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시 반부터 1시까지는 공통 정규반 수어스2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적분 진행하는 친구들이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이렇게 두 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져있고 이 반은 아마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3월부터 6월까지는 수원 7회, 수투 7회를 진행하면서 정리가 되는 이런 정규반 아니면 미적이 14번 진행되겠죠. 그리고 7월부터는 18번 서바이벌 모의사와 함께하는 18회까지 아시죠? 수능 전주까지 수능 보는 목요일 전 주말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참고로 혹시 오전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에 공통 정규반이 100만 캠퍼스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규반 외에 당장 궁금한 친구들은 3월 3일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 반에 이 모의사가 똑같이 치러지게 되거든요. 와서 경험을 해보고 이 문제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알겠죠? 친구들한테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체험해보는 게 확실히 좀 다르니까요. 그것들을 좀 추천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뭐 컨텐츠를 찾아서 뭐 대치동으로 가거나 뭐 서울 어디로 목동으로 가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집에 바로 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컨텐츠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가면 육모의 첫 번째 1등급 그리고 구모나 수능에서도 1등급에서 더 밀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최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수학 성적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